여러분들 가끔씩 궁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해하시면 좋습니다. 왜 함수를 굳이 all and one이라는 단서를 줬을까? 왜 모두 써야 되고 하나씩 쓴다라는 걸 굳이 왜 강조했을까요? 굳이 함수라는 거의 필요성. 책에 써 있으니까 배우나 보다. 함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함수가. 그리고 또 이상한 소리 하겠어. 여러분들 함수가 이 세상에서 그 기계들이 움직이는 원리가 다 함수예요. 기계, 로봇 다 함수의 원리입니다. 왜냐면 얘들아 함수의 영단어가 뭐냐면 펑션이라는 단어가 있어. 펑션 들어봤어? 네. 필수 영단어죠. 뭐야? 기능, 역할 이런 소리 아닌가요? 네. 펑션이라는 단어 있죠. 진짜로 그럼 그 생각 뭐냐면 얘들아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보이는 자판기도 함수입니다. 자판기는 함수예요. 왜지? 버튼을 누르면 캔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집합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버튼의 색이랑 버튼 콜라 키에다 뭐야 콜라 사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판기를 봐도 자판기가 이상하지 않죠? 왜? 똑같은 콜라 버튼이 있어도 미안 버튼 콜라가 있으면 콜라 그에 대응하는 콜라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콜라가 있는데 콜라 안 나와요. 콜라는 무조건 여기 사이다가 나와. 즉 이게 기계라는 건 한 가지 기능당 하나씩 나와야 좀 자연스럽잖아요. 네. 내가 에어컨 전원 버튼을 켰는데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시 젠장 망가진 거잖아. 네. 함수가 망가졌다는 게 그런 거예요. 기능이라는 건 우리가 최소한 모두 기능을 해야 돼. 올. 그리고 하나의 기능만 해야 조금 이 세상에 살 때 혼란이 없겠죠. 혼란 없이 우리가 잘 모든 일이 진행되고 여러분들이 다 함수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여러분 함수에 왜 사람들별로 다 함수가 연결돼 있어. 너희 주민번호 사람마다 주민번호가 연결돼 있는 거죠.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너희마다 핸드폰 번호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분석해서 본다면 어떤 현상들이 사실 함수의 원리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모두 뭔가 하면서 하나씩 되는 함수라는 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분석할 때 기본 단위 함수니까 되는 거예요. 그냥 반박할 수가 없죠. 그냥 되니까 되는 거겠지.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함수라는 건 저런 집합과 집합을 쏘을 때 한 번씩 모두 써야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 책은 138쪽입니다. 138쪽. 내가 138쪽은 그러면 어떤 약속을 또 하냐면 138쪽에 3번 주제는 자 서로 같다라는 걸 약속해야 돼요. 자 같은 함수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냐면 함수 두 개가 있어. 즉 자 x마다 y로 가는 어떤 화살표의 규칙이 있어. 1, 2, 3, 4, 5, 6 7까지. 자 근데 옆 동네에 또 다른 집합과 집합이 있는데 1, 2, 3, 4, 5, 6, 7이야. 자 근데 여기는 이름이 다를 뿐이야. 자 여기는 기능인데 F라고 부를게. 이거 사람들이 앞글자 F를 좋아해요. 여기는 함수 이름을 G라고 부를게. A, B, C, D, E, F, G. FC잖아. 네. 자 그러면 얘도 함수가 함수인데 자 내가 마음대로 화살표를 줄게요. all and one. 쏘고 쏘면 함수 완성이 아싸 함수 all and one. 마찬가지로 여기도 쏘고 쏠게요. 그럼 여러분 느낌이 있을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화살표의 규칙이 함수야. 화살표의 규칙성이 함수야. 화살표가 완전 똑같죠?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이때 얘랑 얘는 자연스럽게 뭔가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부터 함수끼리 같다라고 부릅니다. 함수의 이름이랑 이름이 같다는 건 결국 같은 말이 뭐냐면 어렵게 말하면 이거예요. 모든 x마다 f에다가 집어넣은 값이랑 g에다가 집어넣은 결과값이 똑같을 때 이걸 이제 원인이고 결과거든요. 원인마다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원인과 원인이 같을 때 그때의 대입한 결과가 100% 빠짐없이 똑같으면은 그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함수끼리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함수예요. 즉 전부 다 똑같을 때가 함수가 같다라는 그 모티브, 자연스러운 발상인데 전부 다 같을 때 저희는 함수끼리 같다고 부르고 그러면 주로 이쪽은 당연한 말인데 여러분들 이쪽으로 보는 게 좀 어려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x마다 같으면 그때는 그냥 생략하는 거예요. x를. 같으니까 생략하는 거 따라서 자 F랑 G 같다는 건 항상 여러분들은 괄호 열고 모든 X를 집어넣을 때마다 같다라는 걸로 함수의 같은 조건 모든 X마다 똑같을 때 그림으로 그리면 6단식으로 그리거나 그림을 안 그리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함수값을 이렇게 맛을 봤더니 똑같은 기능이네? 살짝 다른데? 이거를 느끼면 됩니다. 자, 예시를 볼까요? 여기 보기 문제 4번 보시면 보기 문제 4번이요. 얘들아, 정의역이 유한집합이야. 마이너스 1, 2집합 딱 두 개야. 그 쏘는 애들이 있는데 함수가 두 개가 있어. fx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3x, gx는 ax 더하기 b. 그럼 a랑 b는 몇일까가 질문이에요. 뭐 하면 될까? x라는 공간 안에서 f라는 건 2차 함수야. x 제곱한 다음에 3x를 더하는 거고요. vs gx는 뭐야? 왜 g? 자, gx라는 건 x를 입력하면 결과가 1차 함수로 튀어나와요. ax 더하기 b. a만큼 곱하고 b를 더하는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충격적인 폭탄 발언을 해요. f랑 g가 같을 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등장한 같다라는 건 숫자끼리 같은 게 아니라 함수끼리 같다라는 표현이니까 맞습니다. 전부 다 같아야 되겠죠. 전부 다. 따라서 자, f, gx가 완전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고, 근데 지금은 다행히 숫자가 몇 개 없죠. 지금 다행히 유한집합이다. 따라서 이 x 안에서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거나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국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g에다가 마이너스 집어넣었을 때 같아지길 희망해야 돼요. 함수끼리 같다는 건 전체적으로 다 같아야 됩니다. 부분들이 같아야 전체 똑같겠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f에다가 2를 집어넣거나 g에다가 2를 대입하나 집어넣거나 같은 값이 나오게 하시면 되고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오케이? 네. 여기 첫 번째 예시는 같은 함수가 될 조건. 함수끼리 같다는 건 하나하나 같은 게 아니라 전부 다 같을 때 되는 그런 약속을 하자는 게 서로 같은 함수라는 주제고, 네 번째, 여러분들이 함수라는 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함수는 화살표야. 화살표는 가끔씩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서 바로 함수 표현법의 네 번째는 이제 뭐냐면 함수의 땡땡 세 글자 그래프라는 것도 인정할 거예요. 여기 파트는 다 약속이에요. 자, 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표현법으로 x마다 y가 잘 존재하면, 얘들아 잘 봐봐. 점점점 x 점점점, 여기도 점점점 어떤 y 점점점. 자, 함수가 됐다는 소리는 모든 x마다 y가 맞고 있겠지. 네. n 1. 따라서 함수를 얼추 전부 다 쓰지 말고 몇 개만 보면은 함수가 약속을 잘 지키고 있으면, 모든 애들가 쓰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이 화살표를 쏘네랑 맞은 애를 마치 점 표현법으로 쓴다면, 모든 함수의 쏘네랑 맞은을 묶으면, 즉 x, y라는 점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점들을 x축과 y축에 찍으면, 함수의 하나에 대응할 때마다 그거를 묶어서 점으로 찍으면 모든 함수는 그래프로 가시화, 눈으로 보일 수 있게 그릴 수 있다는 게 거기 내용의 네 번째 그래프라는 주제예요. 그래프는 도형이에요. 어떤 도형이냐면 함수의 화살표 그림을 쏠 때마다 맞은 걸 적으면서 점으로 찍으면 점점점이 모여서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의미하는 게 그래프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프라는 건 화살표를 묶어서 연결해서 x마다 y를 점으로 찍은 좌표 평면으로 옮긴 상황인 건데, 아주 자주 나오는 거의 다음 쪽이랑 연결되는 주제인데, 함수의 그래프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함수가 맞을 때랑 함수가 아닐 때가 있거든요. 얘들아 잘 봐봐. 대표적으로 내가 x마다 y 중간에 사다리 생각할 거야. x, fx. 자, 근데 지금 뭐냐면, 대표적으로 내가 함수의 예시 뭐냐면 전부 다 쓰고 한 번씩만 써야 돼. 근데 만약에 얘들아 함수가 아니면 어떤 일이 발생해? 함수가 아니면 예시 들어보자. 1이 양다리 걸쳐 4도 쓰고 5를 써. 그 다음에 뭐 2는 쏘거나 말거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일단 대표적으로 함수가 아닌 게 이런 거거든요. 함수가 아닌 거죠. 네. 원 조건을 어긋났잖아. 한 개만 쓰라는 걸 어긋냈잖아. 두 개가 네. 더하자. 분여서. 자, 그러면 얘들아 함수가 아닌 걸 강제로 그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함수가 아니잖아.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그래프의 정의. 쏜 거랑 맞은 걸 묶어서 그리는 게 그래프의 뜻이잖아. 생각해봐. 어떤 일이 발생해? 함수가 아닌 걸 그려버리면 1차
1,4도 찍어야 되겠죠. 점 1,5도 속에 있으니까 이게 함수라고 치면 1,5니까 1,5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뭐 쏘면 뭐 점이 좀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 그럼 중요한 일이 발생해요. 함수가 아닌 것들은 그래프를 강제로 그리면 세로축을 그었을 때 2번 이상 만날 거예요. 말하는 게 이 말하는 거거든요. 함수라는 건 x만 y를 그릴 건데 all and one 한 번씩 쏘고 못 쐈다면 그때 그림은 절대로 세로축에서 2번 만들면 안 돼요. 처음 만났던 소리가 애초에 하나의 x마다 y가 2번 쏜 거지. 따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 볼 줄 알아요. 이렇게 둘 수 있을 때 x마다 y가 따당 있으니까 세로축에 2번 걸렸겠어. 여러분들이 함수를 예측한 법이 바로 이겁니다. 세로축 판별법. 만약에 어떤 함수를 내가 그렸더니 이딴 식으로 그려져. 뭐라고? 얘들아 이렇게 그래프 그려줬으면 얘 함수가 아니에요. 네. 얘 함수일 리가 없어요. 왜? 기하학적으로 그림적으로 대충 여기서 세로축 그었어. 세로 방향 세로축 그었을 때 따다당 세 번 만나죠. 따다당. 그럼 얘는 탈락한 겁니다. 함수가 될 리가 없어요. 왜? 하나의 x가 욕심내서 세 번 쓴 거죠. 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세 번 쓴 거니까 얘는 1대3 함수가 아닙니다. 왜? 원 조건을 어겼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 판별법을 주고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을 이 원리를 아신다면 x마다 y를 찍는 게 그래프인데 만약에 그래프가 먼저 그려져 있으면 그 검산할 때 함수인지가 궁금하면 세로축을 그어서 여러 번 만나면 얘는 함수일 리가 없다라는 게 그 마지막 6번째 주제, 5번째 139쪽의 주제입니다. 함수는 세로축과 한 번씩 만나야 돼요. 얘들한테 좀 착각하는 게 있어. 만약에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2차 함수 포물선 그래프는 얘는 함수는 맞아요. 2차 함수는 함수거든요. 네. 왜? 어디서 세로축을 그어봐도 죽을 때까지 봐도 한 번씩 만나니까 얘는 함수 판별법을 통과합니다. 세로축을 여러 번 그어봤을 때 한 번씩 만나면 함수가 맞아요. 오케이? 함수 판별법을 뭐로 연상하자? 세로축 판별법이라고 정리합니다. 오케이? 네. 한 번씩 맞는지를 검토하라는 소리야. 근데 여러 번 맞고 있으면 여러 번 교차하면은 교점이 여러 생기면 걔는 함수일 리가 없다가 거기서의 함수인지 아닌지 벤다이어그램 표현법이 아니라 함수 표현법으로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됩니다. 보기 문제 6번 보실래요? 보기 문제 6번. 자, 다음 그래프 중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올바른 써주면 1번은 통과입니다. 적당히 세로 그어보세요. 한 번씩 만날 때 2번은 탈락이에요. 2번 만나요. 그렇죠. 저기 적당히 그으면 2번 만나면 벌써 또 탈락했죠. 함수 자격 조건을 박탈한 거예요. 꺼져가면 돼요. 3번은 원의 방정식은 원의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은 함수가 아니야. 적당히 세로축 그으면 2번 만남이 발생하죠. 탈락이에요. 4번은 함수 맞습니다. 직선은 1차 함수가 맞아요. 5번은 함수 아닙니다. 네. 무한번 만나죠. 1에서 무한번 만나니까 저건 무한번 만나니까 함수가 탈락입니다. 네. 6번은 함수는 맞아요. 올라가지만 세로축 그으면 어쨌든 한 번씩만 만나니까 아슬아슬하게 함수가 된 겁니다. 어쨌든 함수 판별법은 세로축 판별법으로 연상하면 됩니다. 오케이? 물론 원리는 반드시 생각해보세요. 함수가 아닌 것들을 여러 번 쏜다 소린데 여러 번 쏘는 순간 그림 그리면 점을 따당 찍어야 되니까 점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원리까지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함수의 그래프라는 파트까지 봤고요. 자, 그럼 여러분 140쪽으로 오면 일단 어떤 문제로 함수를 만들어주는지 한번 함수에 대한 핵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얘들아 1번 문제는 함수가 맞다? 아니다. 함수의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함수의 정의. 전부 다 쏘고 한 번씩만 쏘는 all and one을 만족하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시를 보면요. 그 문제 한번 보세요. 자, 1번에서는 문제에서 자, x를 집합을 한번 줍니다. 0, 1, 2집합. y를 맞을 애들을 주로 y라고 써요. 0, 1, 2, 3. 그리고 준비했을 때 0, 1, 2, 0, 1, 2, 3. 자, 그때 문제에서 x에서 y가 대응할 때요. 그러니까 일단 x에서 y로 대응한다는 건 출발점 목적지가 당연히 뭐뭐에서 뭐뭐로 정역 obj을 줄 때, 자 다음 중 보기 중에서 함수인 것을 고르고 치역까지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억 예시는 뭐야? 이거 화살표 기호인데요. x를 쏴라. 네. x-1로 여러분들이 기억이 있었을 때 무슨 말이냐면 이 약속을 지키면
x마다 1 뺀 숫자로 가란 소리예요. x마다 1 뺀 숫자로 가라. 그럼 여러분들이 읽으면 첫 번째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왜냐면 원수니까 정형이 원수 0을 딱 대입하면 0은 마이너스 1로 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갈 수가 없죠. 왜냐면 바깥으로 튀어나가죠. 왜냐면 지금 벤다이어그램을 얼추 그리면 0, 1, 2가 준비되어 있고 0, 1, 2, 3이 준비물이 되어 있는데 준비물 정의역, 공역인데 지금 0을 마이너스니까 바깥으로 탈출해야 돼요. 이건 못 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억은 함수가 아닌 겁니다. 왜? 아니 얘를 해봤을 때 x에다가 0, 1, 1을 집어넣고 집어넣었을 때 삑살이 나요. 여기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잖아. 탈락. 즉 올 조건을 어겼다는 거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써야 되는데 못 써요. 얘는요. x를 좌변 쏴라. 액마 1의 제곱. 불규칙하나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x마다 1 빼서 제곱하면은 얘는 x에다 0도 대입해보고 원수 0, 1도 대입해보고 x 2도 대입해보시면 그때그때마다 숫자가 잘 될 것 같다가 되죠? 되지 않나요? 그래프를 벤다이어그램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잘 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디귿은요. x에 비해서 플러스 1하면 잘 가나요? 여기서 바로 연결하면 x에서 1 더하면 1 더해서 보내면 1 더해서 보내면 잘 쏘죠? 쏘고 쏘니까 all and one 디귿도 참 리을은요? 저 함수 아니에요. 함수 아니죠. 왜? 리을은 x를 세제곱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2를 대입하는 순간 8로 보내는데 8이 없잖아. 그래서 얘에서 얘로 못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역과 공역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집합 안에서 놀아야 돼. 근데 그 약속을 지키면서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자리로 가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래에 있는 문제 확인 문제는 그래프 판별법인데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에요. 275번은 1, 2, 3 집합에서 1, 2, 3, 4로 쏠 때 함수가 맞은 것이 딱 하나 있다고 하네요. 한 번씩만 쓰고 모두 쏘면서 그래프를 찍으면 얼추 함수 모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딱 3번밖에 없죠. 네. 왜냐면 2번 같은 경우는 세로축 그으면 1이 1 쌓고 1이 3 쌓으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1번 안 쓴 게 있고 4번, 5번은 오버카운트 너무 과하게 썼어요. 화살표를 너무 과하게 썼기 때문에 함수가 안 된 겁니다. 어쨌든 all and one을 만족한 게 3번밖에 없죠. 오케이? 그 과정에서 세로축 방법부터 쓰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70초부터 쉽습니다. 달점 문제 같지 않은 달점 문제 한번 해보세요. 277번 다음 마일 0일 집합에서 0일 이상으로 보낼 때 대하여 보낼 때 x에서 y 방향으로 함수가 아닐 것 같은 게 보기 중에 있대요. 함수가 맞지않은 근데 계산해봤더니 다 쏘네? 잘 안 쏘네?를 보시면 돼요. 쏜다 안 쏜다를 보시면 돼요. 또는 원인과 결과 원인마다 결과가 있을까요? 거기 1번부터 5번에 말이 안 되는 함수가 있어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못생긴 함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하나씩 다 해보시면 발전 문제 말하는 겁니다. 발전 문제 같은 경우는 299번인데 x에서 y로 잘 쏠 수 있고 쏘지 못하는 게 바로 2번! 2번 예시를 보면은 y를 같아서 fx는 같다. x를 절대값 시킨 다음에 1을 빼버리면 이 기능은 이런 기능 x를 절대값하고 1 빼면은 x에다가 적당한 숫자 0을 대입하는 순간 절대값 0은 0이고 0 빼기니까 마이너스 1로 보낸다는 소리인데 마이너스 1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괜찮나요? 그래서 지금 y 집합에 0, 1, 2, 3밖에 없고 마이너스 1이 없으니까 얘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 그래서 2번이 함수가 아닙니다. 오케이? 나머지 1, 3, 4, 5번은 그냥 x마다 y가 잘 나올 거예요. 하나씩 잘 나올 겁니다. 그 안에서 원수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 집합 안에서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플 데리미트 2번 쉽습니다. 답 해보세요. 자, 함수의 그래프를 눈으로 그리면 점들을 모으면 어떤 함수가 그려지는 건데 그래프 함수가 맞다 틀리다는 무조건 뭐하자? 그 도형을 보고 세로축 판별법을 쓰자. 세로축 썼을 때 여러 만나면 걔는 함수의 기능을 박탈 함수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맞아요. 조심할 게 하나 있네요. 맞아요.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혼잣말
278번은 좀 간과하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게 있네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질문하셔야 되는데 질문해야죠. 바로 왜 1번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 오,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 유리함수 아니었어요? 물론 유리함수니까 함수 같지요. 네. 근데 얘들아 그래프가 유리함수 맞아요. 얘들아 유리함수는 원래 함수인데 그 문제에서 출处뭐라고 돼 있냐면 진짜 나쁜 사람. 얘들아 그 218번은 첫 번째 줄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실수 전체 집합 블라블라에 대해서 함수가 되는 것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되는 함수가 지금 1번부터 5번으로 그려져 있는 건데 1번은 지금 맞습니다. 이 함수가 아니에요. 왜? 겹치는 부분이 있대요. 겹치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0이 쏠 수가 없어요. 왜냐면 0자리가 지금 x축에서 0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x가 여기 서 있으면은 아씨 어디로 달려가지 하다가 지금 얘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수많은 마일, 0, 1, 2, 어쨌든 무한 집합인데 실수 전체 집합이야. 모든 집합. 근데 0은 지금 여기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0에서 점이 안 찍혀있죠. 이렇게 가까워질 뿐이지 계속 가까워질 뿐이지 어쨌든 0에서의 점이 안 찍혀있죠. 비어있잖아. 즉 지금 0은 화살표를 안 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 0은 지금 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즉 all and 1 중에 5를 어긋난 거예요. 5는 다 써야 되는데 지금 이 그래프의 의미가 0 자리에서 아무데도 안 쓰고 있으니까 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살짝 아쉽게 함수가 아닌 겁니다. 0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또는 0 자리가 안 쓰고 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했기 때문에 0이라고 빠졌으니까 0은 함수를 쏘고 있지 않아서 말로 표현하면은 그래서 함수가 아니고 어쨌든 웬만하면 함수인데 아쉽게 탈락이야. 근데 마찬가지로 2번과 5번은 반박할 수 없이 모든 세우축을 넣었을 때 빠져 세우축하면 3번 한 번씩 나오면서 전부 다 쏘고 있다는 걸 필링 느낄 수 있습니다. 2번 5번만 정답입니다. 좋아요. 세로축 한별법.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은 뭐냐면 자, 처음 보는 함수가 있으면 처음 보는 함수랑 좀 친숙해지는 과정. 규칙성 찾기 뭐 이런 거거든요. 규칙. 말로 정의된 함수 또는 경우함수. 얘들아 가끔씩은 그거예요. 뭐냐면 이미 어릴 때 많이 봤겠지만 함수라는 건 로봇이야. 안녕 반가워. x라는 원료를 집어넣으면 함수에 갈려서 이 결과값 y가 나오는 게 이제 함수의 기본 원리죠. 그림적으로 넣으면 새로운 물건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건데, 그치? 그게 이제 함수의 기호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른 함수를 봅니다.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그림을 그려서 이런 느낌이야. 자, 공장이 두 개가 있어요. 자, x를 집어넣으면 첫 번째 얘들아, 그 함수 중에서 이런 함수가 있어요. 경우함수라고 부르는 경우함수. 그때 달라요. 근데 자, 어떤 기준 참과 거짓이 바뀌는 조건 1과 조건 2. 조건이란 건 우리가 참 거짓이 바뀔 수 있는 문장들이죠. 자, 문장에 의해서 참이 되는 곳으로 넣으면 함수 1. 여기는 함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자 그때마다 경우대로 y값이 나오는 걸 이제부터 경우함수라고 부르고 그건 여러분들이 그 경우에 맞춰서 함수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문제 보면 거기 마플 개념 3번에 함수가 못생겼죠. fx는 중괄호 열고 이거는 여러분 중괄호는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달라요. 언제는 x 플러스 3이 되고요. 언제? 괄호 열고 조건 대지법 또는 경우 0보다 크면 여기다 대입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x라는 물체가 0보다 이하면 아래쪽에다가 대입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냐 아래냐를 결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경우함수야. 조건의 말이 되는 그 곳에 위에다가 대입할지 아래다가 대입할지 결정하는 게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움직이는 거. 이다 놓고. 자, 근데 문제에서 fx가 지금 저렇게 생겼는데 자, 문제가 뭐라고 돼 있지? 자, x가 뭐야? 대문자 x가 뭐지?
정의역 x인데 대입할 수 있는 모든 애들 마이, 0, 1, 2, 3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 보는 함수는 이게 무슨 기능이지? 뭔 말이죠 하면서 자 규칙성 찾기인데 첫 번째 최초의 숫자 얘들아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순간 걔는 얘랑 얘 중에 어디로 들어가? 마이너스 2라는 건 괄호 안에 집어넣어 보시면 참과 참이 어디가 말이 돼요? 마이는 밑줄과 아래줄 중에 아래줄 만족하죠. 마이는 여기 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은 3대 그게 마이너스 바깥에 있으니까 마사 마이너스 1이니까 정답은 F 마이너스는 아래줄에 대입해서 마이너스로 탈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 들어갈까 아래에 들어갈까 결정하면 되는데 그거는 뒤에 있는 괄호를 보면서 그냥 말이 되는 곳에 대입하시면 돼요. 오케이? 부등호가 성립하는 곳인데 마찬가지로 x자리에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얘들아 여기다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윗줄과 아래줄 중에 어디를 만족시킬까? 참거죠. 참. 여기를 만족하죠. 따라서 마이너스 1도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하면 결국 f 마이너스 1은 써야 된다. 마이너스 2한테. 마찬가지로 f 0은 어떻게 돼?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여기서 0을 대입해서 0. 그러면 조건 제시법. 얘랑 얘 중에 여기가 많이 되죠. 그래서 대입해서 나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빠르게 모든 x들을 집어넣어 보면은 자 1은 윗줄을 만족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밑줄에 대입하는 소리야. 1 플러스 3 x에 1을 대입하면 x는 자유 조건이 여기야. 이쪽이 말이 되죠. 0보다 크다고 하죠. 따라서 이쪽에 넣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2 플러스 3 5로 탈출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 이 5마리가 화살표를 쏘는 건 이 로봇 함수에다가 각각 대입해보면 말이 되는 곳에 넣으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그때 치역에 모든 것은 얘네 치역 어디 있을까? 치역? 얘들이 치역인 거죠. 아니 같은 거니까 이 맞은 거잖아. 맞은 애들의 모임이니까 치역은 화살표를 맞은 결과값들의 모임이고 이 집합을 만든 다음에 모든 원수의 합을 하시면 정답이 그렇게 책에 나와 있는 1로 나온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그냥 규칙성 찾기기도 하고 그냥 경우함수를 뜻을 알면 돼요. 위에냐 아래냐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뒤에 문장을 보면서 비슷하게 여러분들 2번도 읽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때 대입하시면 돼요. 순서에 맞춰서. 자, 한번 여러분들 279쪽에 아래 두 문제 처음 보는 함수가 있으면 좀 친숙해지는 한번 더듬어 보세요. x다가 1 넣으면 몇이 날까? 2를 넣으면 기능이 몇이 될까? 한번 말을 잘 읽고 함수 값을 결과값 찾아보세요. 279번 되신 분들은 281번까지 도전해보세요. 뭔 말이야? fx는 같다. x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만큼 같대요. 문장으로 정의를 합니다. 규칙을 찾아보세요. 자,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여러분 바로 보시면 되고 되신 분들은 아래 발표문을 보세요. 얘들아 0, 1, 2, 3, 4라는 정의역이 적혀있어. x를 갖다 0, 1, 2, 3, 4라는 집합. 그러면 정의역에서 화살표를 쏘려면 한번 대입해보자. x 0은 뭐 돼? f 0의 뜻이 뭐야? 0의 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는 몇이에요? 0을 5로 나눈 영이요. 나머지. 여전히 0이 따서 0은 0으로 푸는 소리예요. 나머지만큼으로. F1은 0이요. x에 1을 대입은 노노노노노 1의 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 1을 이거 한글이야 5로 나눈 리메인더 나머지야 어릴 때 뭐라고 배웠죠? 1을 5로 나눈 나머지 주인공을 5로 강제 나누면 못 나누니까 5, 0은 0 위아래 가면 1은 그냥 나머지가 1이에요 영장 그냥 그거는 그 분수 표현이고 이건 분수가 아니라 자연수나 정수 세계에서는 우리가 나머지라는 건 0, 1, 2, 3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1은 나머지를 1로 봐야 되겠죠. 왜? 못 나누니까 나머지가 자기 자신이. 오케이? F2는 x가 2를 대입 봐요. 2의 제곱을 그 3에 4를 5로 난 나머지로 끝나야 되니까 F2는 출발부터 목적지까지 계속하면은 4가 되겠죠. 제곱한 다음에 5 나누면 나머지를 보면 돼요. 오케이? 네. F3은 3의 제곱을 3은 9잖아. 9를 5고 나눠봐. 나머지 몇 나올 것 같아? 4개 4가 나오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F4는 4의 제곱 16을 1 5로 나누지. 따라서 지금은 이게 치역인 거예요. 맞은 값들. 원인마다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결과들을 집합으로 만들면 치역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집합이 겹치는 원소가 있죠. 네. 집합은 겹치는 건 한 번만 되니까 치역을 나열하면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014 집합이라서 모든 원소약은 5로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집합의 세계에서 같은 건 하나로 보는 그 같은 것들 하나로 보는 거 기억나시죠? 하나로 집합을 누르는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2번은 뭐야? 경우함수야. 그때 받아요. 케이스 함수라고 불러요. 케이스. 자, 1보다 얘기하면 이쪽에서 대입해. 1보다 초과한다 싶으면 x가 1을 초과한 숫자면 아래쪽에서 대입하라는 뒤에를 읽고 앞에다. 뒤에를 읽고 앞에다 하는 거야. 문제는 뭐래? f1을 구하고 f-1을 구하고 덧셈해 달래. 그러면 얘부터 이 몇이야? f2를 조사해봐. f2는 뭐야? f2는 x에 2를 대입하는 시도를 해봐. 그럼 2는 여기에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죠. 네. 여기다 대입하면은 2의 제곱 2였잖아. 2의 제곱 4. 그럼 마사네? 마사더기 보니까 1로 탈출한 거죠. 자, f-2는 위쪽에 들어가 아래쪽에 들어가. x의 마이너스니까 음의 숫자의 비율이 작다잖아. 따라서 마이너스는 아래쪽에 대입하면 돼요. 따라서 마이를 밑쪽에 대입하면 마이 곱하기 2 마사가 더기니까 얘는 최종 결과값이 마삼으로 나올 거고 더하시면 마이너스만큼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 발전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해보시면 돼요. 안 하라고 심상치 않네요. 해볼게요. 에이, 해볼까? 사실 저거는 뒤에서 배워야 해보자. 자, 281쪽인데 281번. 얘들아, 1번 문제는 쉽죠? 안 하고 봤어요. 알았어요. 네, 281번 fx가 f 안에 ex 빼기를 집어넣으면 같아진다요. x 제곱 더하기 ex. 감사합니다. 자, 281번 발전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을 잘 이해해보자.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이지? 하다가 F3을 구하래. 얘들아, F3은 쉽습니다. 뭐 하면 되지? 얘들아, 함수는 같은 말이 뭐냐면 한 등식이에요. 뭐라고? 한 등식. 따라서 사람들이 자,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면 좌변과 우변은 한 등식인 거니까 수치 대입법을 해도 돼요. 수치 대입법. 적당한 수를 대입한다. 수치 대입법. 자, x자리 몇 대입해야 3이 들어갈까요? 이거 생각해봐요. 그렇죠. 아니 딱 봐도 눈썰미로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야 2, 4 빼기 1에서 3이 들어가는 작용이 돼요. 따라서 양변에 2 대입하시면 돼요.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되기 위한 전 단계 x 값을 조사하면 이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2 대입하면은 4 플러스 4 돼서 오른쪽은 8로 탈출하겠죠. 같습니다. 오케이? 네. 수치 대입법으로 보면 돼요. 적당한 수를 대입한다. 근데 이제 니은 이거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이제 안 까다로우면 천생입니다. 잘 들어봐. 여기서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펑션, 함수는 어떤 걸 넣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원인마다 결과가 나오는 거야. 내가 한글로 쓸게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 게 그냥 표현법이에요. 표현법. 근데 너희들은 아직 초보니까 당연히 원인이 간단한 x이길 희망하고 결과도 뭔가? x에 대한 식이길 희망이에요. 근데
함수라는 건 사실 반드시 x일 필요가 없어요. 바로 여기가 네모이다 하더라도 fx가 아니라 f 네모여도 네모에 대한 식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식을 간단히 만들고 싶으면 수학자들은 말합니다. 간단히 만들고 싶을 때 바로 아니 얘는 복잡하다. 이게 간단해 보여요? 너무 복잡한데? 복잡한 걸 간단하게 만들고 싶을 때 바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두 글자. 약분? 노! 고1 수학상에서 많이 하는 연습이 바로 복잡하다 싶으면 치환한다예요. 두 글자. 치환이라는 아주 고품격스러운 단어. 치환은 뭐냐면 주인공을 바꿔치기 하는 거야. 자 일단은 지금 좌변과 우변이 같다고 치면 여기 좌변에 네모 얘들아 2x 빼기 1을 내 마음대로 라지 x라고 치환하자. 일단 잠깐 동안 해보자. 자 f 블라블라가 이미 나왔던 소리는 자 괄호 안의 숫자만큼을 라지 x로 치환하자. 그럼 어떻게 돼? 좌변 어떻게 바뀌어? f 대문자 x는 되겠죠. 그럼 표현법이에요. 표현법. 자 근데 치환할 때 항상 페널티가 있어요. 한쪽만 치환하면 불공평한 겁니다. 둘 다 치환해야 돼. 좌변을 동시에. 자 그러면 얘는 치환됐고요. 라지 x. 얘는 아직 치환 안 됐어. 근데 우리가 약속한 식을 보면은 2x 빼기 1이 x야. 그러면 이항하고 이항하면 2x는 같다 라지 x 플러스 1. 양변에 2 나누면 x는 같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의 수치를 그러니까 식을 조작할 수 있게 돼요. 식 조작. 등식을 이용해서 넘기면 돼서. 오케이? 자 그러면 과거의 x는 이렇게 표현 가능한 거니까 여기 우변 자리, 우변과 우변 등식의 오른쪽이요. x자리에 소문자 x자리에 우리가 치환한 식을 유지하면서 식을 이항하면서 이만큼 대입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이건 스킬이에요. 자, 복잡한 식이 있으면 대문자 x로 치환을 한다는데 치환할 때 둘 다 치환해야 돼. 그러면 일단 한쪽을 먼저 치환해. 오케이? 네. 그럼 치환하고 나서 미안하니까 그래 미안합니다 하면서 식을 보면은 x는 이렇게 표현 가능하니까 이거를 오른쪽 자리에 아직 치환한데 과거의 문자를 대입하면서 괄호 씌우면서 얘들아 괄호를 씌우면서 대입해야 돼. 뭐뭐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이고 더하기 2x의 그 x에다가 저 보이는 대입하고 싶은 문자만큼 집어넣고 정리해보자. 따라서 f 대문자 x는 같다. 완전 제곱식을 풀면요. 완전 제곱식이잖아. 따당 2배 블라블라 해보자. 앞에 거의 제곱 4분의 1x 제곱 곱한 다음에 2배 하면은 자 완전 제곱식 풀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뒤에 거를 전기해 보시면 분배 법칙이죠. 거의 분배 법칙. 오케이. 따라서 식을 정리하면 f 라지 x는 식이 정리하는 순간 동류한끼리 정리하면 4분의 1x 제곱 여기 2분의 1x랑 x는 친구거든요. 얘들끼리 더하면 2분의 1개랑 1개를 더하는 거니까 2분의 3개의 x겠죠. 통분하면 되죠. 통분해서 더해. 그 다음에 4분의 1과 1을 더하면 통분해서 더하면 4분의 5꼴이 나와서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충격적인 발언이 있어요. 사실 이 fx는 같다라는 이 대문자 x는 아무 숫자도 되는 거잖아. 왜냐면 지금 x가 팔딱팔딱 움직여도 라지 x도 팔딱팔딱 움직이거든요. 어차피 두 배나 1배가 어떤 숫자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x가 모든 실수면 라지 x도 모든 실수예요. 언젠가 모든 거에 따라서 지금은 f 대문자 블라블라가 대문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이 대문자 x를 다시 소문자 x로 되돌리시면 돼요. 마지막에 다시 되돌리면 되거든요. 대표 문자니까 따라서 fx는 간단해졌다. 여기 라지 x가 x 되면 4분의 1x 제곱 더하기 2분의 3x 플러스 4분의 5꼴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고 그게 보기에 있는 정답인 이유입니다. 오케이? 치환하고 나서 식을 조작하세요. 그러면 같이 움직이면 갔다 되는데 마지막에 이 x를 다시 소문자 x로 되돌리시면 됩니다. 그냥 어차피 아무 실수니까 아무 숫자니까 x자리의 편의상 우리 편리성을 위해서 다시 소문자 x로 대표 문자로 쓰는 거예요. 오케이? 야, 약속이 이제 안 보는 거예요. 저지른 다음에 사실 얘는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x에 대한 식을 주면 오케이?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치환하는 발상을 연습하는 게 그 문제의 목적이었다. 자, 여러분들 143쪽 다음 쪽 보시면 주제를 보자. 자, 다음에 뭐 배웠냐면 함수가 뭐다? 같다. 함수끼리 같다는 건 100% 똑같을 때 저희가 함수 같기 때문에 이건 바로 그냥 대표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f랑 g가 모두 집합 x -1과 0일 사이에서 정의역으로 하면은 f랑 g가 같다를 허락받으려면 보기 문 중에 누가 있을까요? 자, 기억 fx는 x야, gx는 x를 세제곱하는 규칙이야. 그러면 -0, 1 이 세 개의 집합 안에서는 대입했을 때 똑같죠. 네. 그래서 기억은 우연히 함수가 같은 거예요. f랑 g는 저 x 안에서는 함수가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죠. 얘는요 하나라도 다르죠. 얘는 탈락이면 하나라도 다르니까 디귿은요? 디귿은 신기하게 계산해보니까 계산값이 똑같죠. 따라서 디귿은 같은 함수. 따라서 기억과 디귿만 같은 기능인 겁니다. 기능! 오케이? x가 3개밖에 없으니까 대입했을 때 같잖아요. 그러면 저 함수는 우연히 같아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안에서는. 좋습니다. 확인 유제 282번이랑 아래 있는 문제는 집에서 연습해보세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라스트. 이것만 하면 집에 갈 수 있다. 앞에 개념인 5번. 저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의 규칙 또 규칙성 찾기입니다. 얘들아 처음 보는 함수가 있으면 적당한 수치 대입법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낙서하지 마세요. 낙서하면 머리들 빠져요. 정말. 자, 5번입니다. 자, 얘들아 5번에서는 임의의 실수라는 표현이 있어. 임의의. 얘들아 모든이죠. 모든 실수 x, y마다 문제에서 충격적인 발언합니다. 함수 fx였는데 더한 다음에 대입한 거랑 각각을 대입한 다음에 마지막에 더하면 항상 같아진대. 더한 다음에 대입한 거랑 각각을 대입하고 더한 값이 똑같아진다라는 저런 웃긴 말장난입니다. 그때 자, 문제에서 2를 대입하면 6이 나와요 라는 단서를 이용해서 추론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관계식을 잘 보세요. 근데 문제에서는 특정한 숫자를 대입한 결과값 한 개밖에 없어. 정보가 딱 하나야. 자, 그때 궁금한 거 1번 F0를 구하시오. 두 번째 F1을 구하시오. 세 번째 F-10에다가 F20을 더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노가다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노가다예요. 개노가다예요. 규칙 숫자. 얘들아 F0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x, y 한 등식이거든. 모든 x는 한 등식. 한 등식일 때 맞습니다. 0을 대입하고 싶으면 여러분 첫 번째 생각. 우리가 출제자가 준 단서 중에서 바로 적당한 수치 대입. 특별하게 x랑 y에 0을 대입해. 아니 문자지만 0을 대입해. 어떻게 돼? 자, 좌변 어떻게 돼? 좌변은 여기다 0은 0 더하기 0은 0이니까 F0는 같다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0을 대입하고 그럼 이건 어떻게 돼? F0 더하기 F0이고 얘는 어떤 숫자로 본다면 얘를 이항하면 날아가니까 결국 남는 것만 쓰면 F0은 같다. 0이가 되니까 이게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F0은 0입니다. 왜냐면 좌변과 우변에 0을 대입하면은 그 식을 정리해봤더니 그냥 하나씩 상세가 돼서 얘가 비어있는 상태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오케이? 이번은요? F1은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아니 이거 아무나인데 이거를 사용해야 돼. 자, F0은 그냥 0 대입해 끝났어. 그 다음은 적당한 수치를 리셋해서 대입하자. 자, 이번엔 X랑 Y의 호기심 있는 숫자 1 정도를 한번 초이스하면은 선택하면은 11. 자, 11 넣어볼래? 그럼 F1 더하기 B니까 2는 같아진다. 인형풀기예요. 그러면 F1 더하기 F1인데 어쨌든 F1도 자기 자신을 두 번 넣으니까 2배 F1이겠죠. 자기 자신을 두 번 넣으면 2배 하면 되잖아요. 근데 F2는 문제에서 준 숫자가 있어요. 바로 6. 6이니까 얘는 대입해버리면 이만큼이에요. 오케이? 양변을 2로 나누면
F1, F1은 3일 수밖에 없다라는 단서가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얘는 명령을 대입했더니 그냥 풀린 거예요. 얘는 적당한 수치를 대입할 때 1, 2를 대입하면 얘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오케이? 마지막 세 번째. 개노가다입니다. 자, 세 번째는 괄호하는 숫자가 크죠? 네. 마십 20이야. 그러면 일단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숫자, 얘들아. FE가 6이니까 암산한다니? F4는 몇이겠니? F4는 X랑 Y자리에 이 대입하면은 말장난이지만 F4는 2를 대입하고 더하면 F랑 F가 66이니까 6 더하기 6해서 10만큼 나오겠죠. F8은 X랑 Y자리에 4 대입하면 왜냐면 전 단계에서 구했잖아. 4를 대입한 게 딱 10이 조각이니까 4 대입하면 이거는 4 하면 F4 더하기 F4 즉 얘를 두 번 더하는 거니까 24가 되겠죠. 네. F16은 X, Y 자리에 88 대입하면 F8 더하기 F8이니까 48이 나오겠죠. 네. 얘를 두 번 더하면 됩니다. 마지막 여기서 점프하지 않습니다. F20은 내가 찾고 싶은 이 숫자의 이름이네. 얘는 F20은 X랑 Y에 내가 지금까지 한 원인 중에 4랑 16을 사용하면 되겠죠. 4랑 16. 왜냐면 지금 16과 4를 대입하면 F20이 같다. F16 더하기 F4가 되고 얘는 F16 문제 줬었죠. 16을 대입하면 48. F4는 10이니까 두 개 더하면 60만큼 된다는 게 일단 F20이 60일 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비슷하게 얘들아 F-10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양수는 괜찮은데 음수는 좀 건방지죠. 음수는 숫자를 대입할 때 음수를 대입하면 돼요. 음수.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까 F0은 0이라는 걸 이용하면은 F0 0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F20을 구했지만 만약에 중간에 내가 F10을 구했으면 F10은 2랑 8을 섞으면 2 더하기 8이 10이니까 사용할 수 있다서 얘는 F10은 F2 더하기 F8 X랑 Y자리 28 그러면 요 10을 허락받을 수 있고 얘는 계산해 보면은 F2랑 F8 더하면 30만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F10이 아니라 F10을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여기 왼쪽 거 오른쪽에다가 X자리에는 10을 대입하고 Y자리에 10의 반대 만약 10을 대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0, 마십 이 대입하고 여러분들 F10 더하기 마십은 제로니까 F0 근데 F0은 아까 전 단계에서 최초에 구한 숫자 0 나왔으니까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F10이랑 F 마십은 더해봤더니 0이 되는 관계야. 따라서 지금 F10이 딱 30 나왔으면 F-10은 아까 숫자에 부호 바꾼 거 3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들을 각각 구한 다음에 그게 60이었죠? 얘를 더하시면 30이 나온다라는 그런 문제가 마지막 막대기는 문제 바로 규칙성 찾기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저거 사실 정비례거든요. 얘들아 참고로 이거 정비례예요. 사실 이게 같은 말이 뭐냐면 fx가 3x랑 같은 말.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2,6이니까 이게 문제니까 지금은 1차함수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거 돌린 거 그러니까 더한 다음에 대입하나 미리 더한 다음에 대입하나 이게 사실상 정비례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3x 꼴이라서 사실 x에다가 여기다가 양변에 22 대입하면 60 나오고요. x자리에 -10을 대입하면 -30 나와서 빨리빨리 풀 수 있지만 그거는 우연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항상 적당한 모든 에 대해서 있으면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대입하면서 구하고자 하는 결과랑 같아지게 식을 노가다에서 구하시면 됩니다. 노가다 문제.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규칙성 찾기니까 꼭 보시고 아래에 있는 285번이랑 발전 문제로 그냥 규칙성 찾기라고 보시면 돼요.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결과랑 같아지는지 비교해 본다. 수치 대입법이라는 가장 유명한 단원이고요. 다음 단원은 목요일날 빨리빨리 해버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여러분들 일단 책은 비어있지만 144쪽까지 풀어보시고 그렇게 없죠 문제가. 그럼 여러 가지 함수하고 끝내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내일 모레까지 목요일까지 빨리 끝내버릴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주간 테스트 본 거 잘 안 보신 것들은 시간 날 때마다 빨리빨리 나와서 붙이고 그다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이해 안 된 개념들은 질문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자, 끝났습니다.